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을 집요하게 물었고 야당에서는 천공이 관사를 방문한 거 아니냐, 사저를 방문한 거 아니냐, 국정농단 냄새가 난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이 유력한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을 포섭해서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정치 공작이었다.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대표의 방북 대가가 미사일 위협으로 돌아왔다면 이것은 이적 행위이고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천공 개입설, 이 진실이라면 정권의 존립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주변 정리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된다. 더군다나 우리는 불과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냄새가 납니다. 한 매체는 여야의 대정부 질문이 진흙탕이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정청래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치열하게 논박을 벌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도 10년 지나 수사 안 하는 거예요? 지난 정부에서 고발하신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때 왜 기소 안 하셨습니까? 지난 정권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특수일부장 누가 했어요? 섞어서 말씀하시면 중앙지검장, 안 돼요. 검찰총장 할 때 수사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그때 제가 수사팀이었을 때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던 적폐 수사를 하고 있었죠.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과 윤석열 검사의 보직이 묘하게 잘 맞아떨어집니다. 전혀 묘하지 않습니다. 따져보시면 아실 것 안 같아요. 물어봤어요. 잠잡고 있어요. 제 얘기 시간이에요. 제가 자, 말씀드린 2012년 윤석열 검사와 결혼할 때 이 사건이 발생했어요. 사건 번호 134호 탐호 금융감독관이 적발했고 경찰 내살했습니다. 이때 결혼했어요. 저는 이때 왜 하필이면 두 사람이 결혼했을까? 왜 그때 결혼했냐? 라고 물으신다면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주가 조작 사건과 혹은 수사를 안 한 것과 뭔가 이 결혼의 시점이 굉장히 좀 의도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김광삼 변호사님, 왜 그때 결혼했습니까? 다른 길일도 많은데. 소설 같아요, 소설. 소설 같은데 지금 2012년이면 지금 10년 전 이제 결혼할 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실 이제 주가 조작과 관련 것들이 사실 그 당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고 일부에서 했는데 결국 뭐 제가 기억으로는 그냥 내사중결했어요. 근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힘이 없을 때 그때 저 부분이 다시 수사가 시작됐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가 조작이 인정된다고 해가지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조작 선수라고 하는 김모 씨인가 이모 씨가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그 수사 자체는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를 타겟으로 수사가 된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이제 총장이었을 거예요. 뭐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오수와 주가 조작 선수는 기소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아마 범죄에 대한 증거를 좀 잡지 못하지 않았나. 특히 이제 구속된 권오현 회장과 그 주가 조작 선수가 김건희 씨가 이 주가 조작인 거 알고 계좌를 빌려줬다랄지 자금을 댔다랄지 이런 진술을 해야만이 주가 조작 공범으로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 추측으로 볼 때는 그 두 사람이 전혀 부인한 것 같아요. 모르고 뭐 계좌를 빌려줬다랄지 그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검찰은 굉장히 기소를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증거가 부족해서 기소를 못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뭐 정부가 들어섰고 이제 새로운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또 다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2012년도에 결혼과 관련해서 이걸 주가 조작까지 연계하는 것 자체는
이거 나가도 좀 너무 나갔다. 그러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 의심은 들 수 있는 상황 많이 있죠. 예. 그럼 그걸 가지고 얘기해야지. 막 결혼까지 들먹이면서 주가 조작 덮기 위해서 마치 결혼을 하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뭐 참 재정부 질문의 어떤 품격, 정도에 있어서 선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도가 지나치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관삼 변호사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왜 그때 결혼했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누구나 다 유부남들은 좀 당황할 것 같은데 결혼 생활이 저도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왜 그때 결혼했는지라고 물으면 막상 왜 그때 결혼했지? 답이 좀 잘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독특한 질문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말끝마다 반박하니까 정청래 의원이 왜 이리 깐족되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기름 먹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까리 기름. 이렇게 깐죽대요. 장관님, 예.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다. 맞는 말이죠. 그게 또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모르면 통과. 아니 재밌기는 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그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김수영 교수님 그 아주까리 기름이 뭡니까? 모르면 통과할게요. 아주까리 기름이 몰라요? 알아요, 또 그걸? 피마자유인가요? 잘 저도 모르겠는데 모르면 통과. 그러시던가요? 네. 공백기름이야. 근데 이게 대정부 질문에서 나올 법한 질문들입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그 예리한 정청래 의원의 뭐 지적도 좀 다소 있었습니다만 이 뭐 이렇게 깐죽대냐 그리고 무슨 들기름 참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 먹냐 모든 법 앞에 아내는 평등하다 모르면 통과 이 무슨 대정부 질문입니까? 예리한 질문이 있었나요? 사실 저는 그래도 삼선의 의원이고 민주당 최고의원이기도 하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질문의 수준이 낮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했습니다. 아주까리 기름을 먹어서 깐족되냐. 일단 아주까리 기름이랑 깐족되는 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고요. 재미도 별로 없고 뭐 그렇다고 촌철살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대중들이 보기에 재밌기만 한 질문을 던지는 거 사실 굉장히 시간 낭비고 우리가 세비를 들여서 국회의원의 월급도 주고 또 본인도 국민들을 대표해서 저 자리에 서는 건데 연예인으로 저 자리에 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태도, 뭐 우리가 저 질문을 통해서 알아낸 게 있나요? 국정에 대해서 알아내거나 한동훈 장관이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알아내거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 국민이 알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아낸 부분이 있습니까? 알아낸 건 아주까리 기름을 혹시 먹어서 깐족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만 있는 거죠. 저런 좀 소모적이고 재미도 없고 저런 질문보다는 한동훈 장관을 상대할 때는 훨씬 더 무장돼서 나와야 되는데 사실 정청래 의원뿐만 아니라 어저께 뭐 고민정 의원 다른 모든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상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직도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모르는가 혹은 능력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한동훈 장관의 작심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차원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대책을 따로 수립하신 게 있으신가요? 청담 뭐 술자리 의혹 같은 것도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났지만요. 국민 중 이미 상당수에게는 제가 청담성에서 새벽에 윤도현 노래 첼로 반주에 맞춰 부른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더 탐사는 뭐 그 유튜브에서 큰 돈을 벌었고요.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을 확 채웠죠. 엄중한 법적 처벌의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이런 가짜 뉴스의 문제를 근절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측의 공방들 전해드렸습니다.